지금 미국은 비트코인을 사고 있죠. 우리나라는 비트코인에 세금부터 매기겠다고 합니다. 이 두 나라가 왜 이렇게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건지, 이 같은 자산을 두고 한쪽에선 국가가 직접 끌어안고 있는데 또 다른 한쪽은 일단 떼어가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단순한 정책 차이로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자산 하나가 어디로 흘러갈지를 결정짓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드려볼 예정인 거고, 먼저 미국 이야기부터 짧게 짚어볼게요. 미국은 지금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자 상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보시면요, 미국 정부 안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이라는 이름으로써 다루고자 하는 흐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략자산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나라가 일부러 모아놓고 지키는 자산이란 뜻이에요. 마치 석유나 금처럼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이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냥 시장에 팔아치우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더 모을지를 두고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바로 그 다음입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유는 정말 의외로 단순한데요.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힘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들을 미국이 먼저 인정을 한 겁니다. 인정을 하니까 다른 나라가 가져가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잡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한 나라가 어떤 자산이 위험하다고만 보면요, 막거나 규제만 할 겁니다. 근데 미국은 막는 단계를 지나가지고 지켜야 될 자산이라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나라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쯤 있을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대로 된 출발선에 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뭔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여기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진지한 논의 자체가 거의 없었었죠. 투자자 보호장치 부족하고요. 누구나 납득할 만한 명확한 규칙도 부족하고요. 근데 갑자기 세금부터 때리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번 멈추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세금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돈을 걷는 행위가 아니죠. 세금에는 반드시 정책이 같이 따라붙어 와야 됩니다. 보호도 같이 따라와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규칙이 먼저 자리 잡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세금이 정당하게 매겨질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 순서가 오히려 거꾸로 됐죠. 보호가 없고요. 책임도 없고요. 일단 세금부터 과세 때리겠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정부가 잘못 걷어가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냥 돌려줄까요? 안 돌려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국가를 상대로 직접적으로 소송을 걸어가지고 받아내야 됩니다. 그게 일반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겠죠. 이 소송 거는 것 자체도 힘듭니다. 권한들은 다 가져가면서 여기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는 무책임한 구조들,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고, 그럼 더 깊은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동안 이 사람들은 도박꾼 취급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달라요. 비트코인을 일찍부터 모으기 시작하신 분들 상당수는 월급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부동산값, 자고 일어나면 가벼워져 있는 통장 잔고, 이 사이에서 어떻게든지 자기 미래를 지켜보려고 진짜 절박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K 곡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간단해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다는 뜻인데, 위는 점점 위로 가고 또 아래는 점점 더 아래로 가는 모양새입니다. 이 격차가 한번 벌어지기 시작한다. 이 보통의 방법으로는 따라잡기가 거의 불가능하겠죠. 월급을 모아가지고 따라잡을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고, 그래서 청년 세대가 선택한 게 바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요. 다른 길이 잘 보이지 않았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들, 적어도 지금 우리 세대에게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기 상품이 아니에요. 거의 마지막 남은 이 부의 추월 자산, 세대 이동, 계층 이동의 사다리에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를 타고 단 한 칸만이라도 위로 올라가 보자 하는 그런 시도였던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로 무거운 이야기가 시작되죠. 국가가 통화정책으로 인플레를 만들어 왔습니다. 인플레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현상이에요. 같은 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오랜 시간 쌓이게 되면은 빈부격차라는 게 자연스럽게 벌어지겠죠. 자산을 가진 사람은 자산값이 오르고 현금만 가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가난해지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 안에서 청년들이 어떻게든 한 발짝이라도 따라가 보려고 잡은 게 바로 비트코인이었죠. 근데 이제 그 시도마저도 세금으로 깎아내리겠다라는 거고,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조금 소름이 돋지 않으신가요? 결국에 이런 흐름의 끝은 분명합니다. 가진 사람은 계속 가지고 또 없는 사람은 계속 없는 그 구조 그대로 고착화되면서 굳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들어가 볼까요? 지금 미국은요, 비트코인을 국가 차원에서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시간이 갈수록 비트코인이 한 나라의 자산 전략 안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간다는 뜻인데요. 한국이 만약에 지금 이 흐름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국민이 들고 있던 비트코인은 결국에 어디로 흘러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시나리오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지금까지 공개된 흐름만 놓고 봤을 때 이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 앞으로 비트코인을 국가 자산의 한 가지 축으로 점점 더 깊이 들여놓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 사이에 한국이 명확한 전략 없이 과세부터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요. 이 국내 투자자들 자산 일부가 결과적으로 해외 시장, 해외 거래소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겠죠. 왜 이렇게 보고 있느냐? 이 시장의 자산들은요. 늘 환경이 좋은 쪽, 조건이 좋은 쪽, 내가 이득 볼 수 있는 쪽, 이렇게 빠르게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규제가 무겁고 보호가 얇은 곳, 자산이 머물러 있을 이유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결국에 단순 세금 문제가 아니게 될 겁니다. 다음 세대가 쥐고 있을 미래 자산이 과연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를 결정짓는 문제로 바뀌게 될 거고요. 미국이 국가 차원에서 끌어안고 있는 자산을 우리는 세금으로 깎아내고 있었다는 사실들, 이 한 줄이 이번 영상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도 생각해봤을 때 할 말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세수가 부족하다든지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든지 다른 자산에 세금을 매기는데 가상자산만 빼는 건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전부 다 일리 있는 말 맞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보호와 규칙이 먼저 자리 잡은 뒤에 그 다음에 과세가 따라오는 게 맞는 거지, 그 순서가 뒤바뀌어가지고 세금이 아니라 그냥 떼어가는 거의 절도 강도 행위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정부의 결정을 우리가 바꾸기는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 자신의 자산은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왜 지금 이런 위치까지 와 있는지, 미국 같은 나라가 왜 이걸 국가 자산으로 끌어안고 관련 법안까지도 만들고 있는지, 그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미래는요, 분명히 갈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계층 간의 이동 사다리요, 아직까지도 존재합니다. 이런 흔들리는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시려면은 결국에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이해하는 게 가장 큰 무기가 되어 주실 겁니다. 이번 이야기 짧게 정리하자면요. 미국은 비트코인을 국가자산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보호와 규칙이 자리 잡기 전에 세금부터 매기려고 하고 있다는 거, 이 차이가 단순한 정책 차이가 아니라요. 그 다음 세대 자산이 과연 어디로 흘러갈지를 결정할 수 있는 엄청난 차이로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을 정확히 보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고,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비트코인을 과연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 다음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 이어가지고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계속 얼마까지 상승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얼마까지 하락하면은 추가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시점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상승하는 순간만 기다리고 또 신경 쓰려고 하면 결국에는 시장이 하락했을 때 내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추가 매수를 놓쳐버리게 된다는 사실인데요. 정말 이게 단순한 원리이지만 상승했을 때 매도해야 되는 습관을 키워나가셔야 되는 거고, 하락했을 때 매수하는 습관들을 키울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죠? 상승하면 더 상승할 거야, 이런 생각에 추격 매수하시고, 반대로 하락했을 때는 더 하락할 거야, 이런 생각에 매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정보방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오히려 1,800원 라인까지 하락을 했을 때 리플 공포장세에서 단기 저점에 대한 추가 매수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매수 체결이 되면서 2,250원 라인에서의 매도 타점을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매도 체결되면서 현금까지도 챙길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어서 1,900원 라인에서의 매수 타점까지도 체결을 다시 한번 이어나가면서 여기에 따른 2,250원 목표가 도달 수익 실현해드리면서 리플이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단기 저점에서 사가지고 고점에서 팔고 나오고, 또 저점에서 사서 또 고점에서 팔고 나오는, 이렇게 지속적인 뼈까지 발라먹는 수익들 챙겨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정보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효율적인 자금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